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1인당 지급액이 어떻게 되죠? 마이크 좀 켜주세요. 얼마요? 31만 9,150원입니다. 평균적으로요. 네. 여기서 평택시가 다른 형태로 이거 말고 지급해 주는 게 있나요? 아니 이제 공적 이제 소득으로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또는 뭐 그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그 1인 가구 전체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적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것이 평균이 31만 9천 원입니다. 가구마다 좀씩 다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여기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추진 네, 1인당 3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저소득층은 수급자분들을 말씀하시나요? 네, 그동안 장애인하고요, 수급자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올해 4월달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냥 전체 지원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복비는 네. 전체 중고생입니까? 네, 평택시 신입생만. 시민 전체. 신입생만. 네, 그렇죠. 신입생. 네, 신입생 그러니까 중고 네. 전체요. 네, 저 잘하신 정책이라고 보고요. 이 이제 신문 뉴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게 그 외제차 타는 이런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뭐 외제차를 탄다 이런 것들 많이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평택시는 그런 어떤 아까 보니까 자격 급여 관리 뭐 복지 재정 누수 방지 이런 맨 밑에 쓰셨는데 여태까지 발견한 사례가 있나요? 그런 거는 없고요. 이제 그 자동차 뭐 고소득 이런 거는 수시로 매 분기마다 또 조사하고 매월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득 감해서 다음 달에 이제 급여에서 부분에서 별도로. 자기 이름으로 외제차 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제차 타는 거는 남의 명의로 해서 타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자격을 갖고 계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리 및 오노명 반지는 단순히 행정 전산망에 나온 거 가지고 해갖고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최은영 의원님은 그 민원 봉사실 같은 데서 많이 일하시거나 뭐 통장 같은 걸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보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주변에 그러니까 물론 일부죠. 아주 극소수 일부인데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 우리 위원장님도 이제 같은 지역구니까 거기는 이제 옷 같은 거 무료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행사 뭐 사진 찍고 뭐 오고 뭐 기관장들 오시고 이러는데 그 더운데 추운데 쭉 일렬로 기다리게 하신다고 이게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분도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 실제 그분들이 그걸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어떤 방법을 고민해야지 무슨 보여주기식 행사로 해서 뭐 사진 찍고 뭐 물론 사진도 필요하겠죠. 왜냐면 자료가 있어야 뭐 나중에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게끔 하고 좀 형식들은 좀 최소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잘 좀 검토해서 좀 달라졌다.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 구호만이 아니라 실제 하나하나의 모든 행사에서 그렇게 관철되고 있구나 여기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이 발상을 좀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평택은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위원회 명단 하고요. 그거 네. 신청하신 분들 숫자 그리고 되신 분들 선정되신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다음에 현재 이 급여 기준이요. 중위소득을 해서 4인 가구면 4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이게 선정을 하잖아요. 네. 현재 2017년도 중위소득이 얼마예요? 그
2018년도 네, 기본 18년도. 네,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는요. 생계급여가 50만 최대 50만 1,632원이고요. 의료급여는 66만 8,842원. 주거급여는 71만 네, 9천 원. 잠깐만요. 그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그 기준액인 중위소득이 얼마세요? 어떻게요? 기준에 그러니까 돈 지급하는 액수를 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선정하는 현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예요? 4인 가족 중위소득은 135만 원입니다. 중위소득이요? 아, 이거 실제 지급액입니다. 중위소득은 각각 다 달라가지고 자료는 별도로 제가 그러니까 생계급여가 28%예요? 27, 중위소득에 몇 프로예요? 아, 5.7%입니다. 생계는. 이게 아니 기초생활보장법에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잘 모르는 건가? 이게 중위소득 기준액을 가지고 그 중위소득의 몇 프로를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뭡니까? 중위소득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 상하 얼마 이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정합니다. 여기 이 업무 하신 지 언제부터 하셨죠? 아, 저는 1년 넘었습니다. 1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최은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중복해서 뭐 쌀 아까 김치 같은 거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에만 이렇게 줬다, 몇 통을 나눠줬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혼자 사시는데 김치 3통 받아서 1통 먹고 2통은 버렸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잘 나눠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제공을 하되 적절하게 어떻게 배분될 건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밖에 사각지대 이렇게 골고루 어떻게 할 건지 이 전체를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드셔갖고 읍면동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 초중고가 인권교육을 현재 평택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네, 조례 만들어져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죠? 네,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요번에 그 용역을 세워서 거기에 총괄로 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추후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초중고생들이 어렸을 때도 청소년 인권, 자기의 인권, 그리고 시민의 인권이 뭔지 이런 것들이 철저해야 된다. 그래야 민주국가를 시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우리 어렸을 때 인권교육 못 받았잖아요.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아도 끽소리 못 하잖아요. 자네 그런 시대였잖아요. 군대 가서 두들겨 맞아도 인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사실상에. 그런 시대는 지금은 아니지요. 근데 더욱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근데 우리 홍익인간 배웠죠? 그리고 사람이 귀하다는 거는 얘기했어요. 근데 현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교육도 형식적인 인권교육이 되면 안 된다. 그래야 저도 우리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도 인권이 있음을 알고 존중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인권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도 시민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저는 충분히 공유될 수 있다. 이건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야 된다. 만드는 거 용역 빨리 하시고 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WHO 고령 신화도시 인증이 우리 정장선 시장님 공약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 WHO 친화도시 관련돼 가지고 전 그 용역도 한번 했고요. 친화도시 관련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 좀 보고해 주시고요. 예, 예. 고령 친화도시, 그러니까 노인 주거환경, 복지, 수혜, 교통, 사회 참여, 노인 일자리, 노인분의 건강, 수명, 공공시설의 편리성 다 필요한 총체적인 거를 해서 8대 영역의 44개 지표를 가지고 고령 친화도시를 인증하는 건데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불편하지 않고 그분들이 평택에 사는 게 참 행복하다 이럴 수 있도록 잘 계획 세우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에 현재 남부, 북부, 서부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까? 차량 운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셔틀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서부 지역이나 뭐 북부 지역에도 우리 진이면 우리 홍선희 의원님 같은 이 대중교통이 되게 취약한 곳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럼 그분들은 뭐 어떤 수단을 이동 수단을 가지고 오실 수 있나요? 예를 팽성에 우리 그분들이 팽성 복지관 가려면 버스 타고 거기 가야 되는데 그 버스가 자주 오는 동네가 있어요. 뭐 안정리 같은데 객사리는 버스가 그래도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안쪽에 계양 이런 데는 청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기 삼계리 이런 데 버스 자주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삼계리에서 안중에 있는 서부 노인복지관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만약 가려고 마음 먹으시면. 저는 그 삼계리에 가서 아니면 고잔에 가서 한번 타보고 이렇게 내가 한번 저기 가자 차가 말고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이러니까 이런 불편하다. 그럼 버스를 해야 되나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저는 정책에 접근하셔야 된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래야겠지만 시의 담당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이 뭐가 불편하고 어려워하시는지를 캐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주세요. 그 관련돼가지고 이제 4개 그 복지관이 관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미미하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노인분들의 편리성을 투자 대비 효과로 봅니까? 아니 이제 그렇게 그 노인 부모들 모시는 건 얼마나 투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발상을 전환하라고 하셨을 때 투자 대비 이게 무슨 고속도로 뚫는 겁니까? 또 저희도 이거 예산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한두 분을 위해 가지고 버스를 갖다 그렇게 한두 분이요? 아니 가령 제가 예를 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분이 불편해도 찾아가는 게 시민 중심 사회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게 허락된다면은 저희도 그렇게 해드렸으면 좋죠. 해드리면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저 흔히 듣던 소리 아니에요? 여태까지 해드리면 좋죠. 뭐 해달라고 하면 예산 없. 그래서 4대강 팝니까? 우리 한번 그럼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우리 평택시는 예산을 철저하게 아껴서 더 이상 충분히 검토하시면 연구 용역 몇 개 마셨어요? 복지회관 지금 위탁하고 있죠? 네. 위탁에 대한 평가 다 하셨어요? 내년 지도 점검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서 제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우리 의원님들 다 겨울에 가보시면 아까도 누구 말씀하셨는데 화토치 우리 이은하 의원님. 겨울에는 농한기 특히 이제 시골 지역 마을 자연부락들 농한기에 가보면 저희가 가보면 그 시간에는 대부분 마을 회관 경로당에 계세요. 그럼 우리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서관이 됐건 어떤 뭐 자원봉사가 됐던 여기 교육 노인 관련된 부서가 됐던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분들한테 가서 뭐가 필요하신지 건강인지 교육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대접받고 있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 고생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고생했던 것들이 우리 평택시는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돌보러 오는구나. 같이 대화하러 오는구나. 그분 말할 분들 가보면 다 70대 80대 노인분이시잖아요. 40대 30대 가서 대화도 해주고 필요한 거 얘기해주고 그게 활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손자 주말에 오고 하지만 평택의 고령화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예측한 뭐 데이터 같은 거 있습니까? 추후 보고해 주세요. 네. 평택시 장애아동에 대한 예산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세요. 어르신 일자리 현황 보고해 주세요. 마을형 복지 시범 어떻게 할 건지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을에 이런 시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마을에 점심 같은 경우에 모여서 같이 어르신들 해드시잖아요. 이걸 꼭 점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라는 거예요.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떤 간단한 세탁 또는 간단한 집 안에 어떤 술이나 이런 것들, 노인들이 하시기 어려운 것들, 어르신들이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시가 한번 운영을 해봐서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계획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버스 노선에 대해서 또는 버스의 일부 버스에 보면 막 급정거하고 노인분들한테 말 함부로 하시고 앉지도 않았는데 막 출발하고 얼마나 서러우시겠어요. 저는 그러면 차 타고 다니면 제 자가용 끌고 다니면 돼. 근데 그분은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버스야. 이건 그건 교통과 소관입니다. 이거 답변하시려고 하죠. 이게 노인 복지예요. 그분들이 체감하는 거고 거기 부서에 교육도 해야 되고 요구도 해야 되고 어르신들을 대변하는 이 과에서 강력하게 그런 일 별로 없죠. 거의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제가 필요하면 시장님하고 버스 한번 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시에 홀로 돌아가시는 고독사 하시는 분 명단 그분 이름이 아니라 수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까? 용역 중입니까? 용역했습니까? 아니 저희가 그 조사를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153명에 대해 가지고 생활 시태를 조사하고 그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고해 주세요. 네. 경로당 없는 지역 보고해 주시고요. 대책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장사시설 아까 우리 이제 지적했는데 그거 만들 때 화장기 있다고 주민들한테 공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비공개로 했죠? 농협. 예, 공개는 뭐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보안 비밀 시설도 아니고 그리고선 가동한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가동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의원님 그리고 그것은 이제 뭐 화장실 시설이라기보다는요.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그 마련해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장사 시설 필요하고 화장실 시설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그러려면 주민한테 충분히 공개하고 필요 시설하고 그럼 그 지역 주민들한테 뭘 지원해 줄 건지 매년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그 피해는 어떻게 예방할 건지 이런 대책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죠. 시청 앞에 하시든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기피하는 시설은 누구나 기피한다. 그러면 그 기피하는 시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줄 건가 이런 고민과 결합돼서 설득하고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센터는 고덕면에 건립하는 거죠. 고덕 신도시에 아니면 어디입니까? 위치가? 일단 계획은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계획에는 고덕 예, 전용 스포츠 센터도 있나요? 그 안에 계획? 그 체력 단련실 해가지고 수영장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준공이 그럼 그 스포츠 센터 수영장이 있는 이게 2000 몇 년도 예정입니까? 지금 그 복지타운 관련은 이제 그게 필요한가 아닌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용역을 준 거고요. 그 위치도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시 전체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고덕지가 낫겠다 가지고 위치를 이제 그렇게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장애인회관 증축하시죠? 네, 거기 설계하시고 이 도면 네. 예,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설계 중에 그 나오는 대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아마 의원님들 다 가보셨겠지만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 시설 가보니까 평택시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물론 그것만 전부는 아니고 다른 것도 있으시겠지만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하게 특히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예산 부족해서 그런 거 이해하는데요. 좀 더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도서관 소관 26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여성회관이 이렇게 별도의 조직으로 있죠? 어떤 의미인가요? 예, 여성회관장입니다. 그 여성회관은 이제 그 여성들의 이제 그 어떤 취미라든가 아니면 능력 배양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어졌는데 이게 98년도에 이제 이게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이제 되었는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알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여기 회관장. 예, 2월 말에 왔습니다. 여성회관은 지금 여기 송탄 북부 지역에 있는 거죠? 예, 여기에도 있고 남부복지 타운 안에도 그 교육장이 12개가 있고요. 서부복지 서부 그 체육센터 안에도 강의실 3개를 해서 3군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사 결과
네. 평가 좀 보고해 주시고요. 네. 이 경력 단절 여성 완스톱 맞춤형 취업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2012년부터 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이 성과 평가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가족과 나중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 26쪽에 보면 그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 지원 다문화 서포트조 운영 그 사례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 지원은 어떻게 선정되며 그 과정 말씀해 주시고 그 비용은 어떻게 담당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국 방문은 저희 이제 다문화 센터에서 이제 이름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뭐 그 자기 고향에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는지 또 소득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그 나름대로의 그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전후로 좀 가까운 데는 좀 그 좀 덜 주고요. 좀 먼 데는 또 항공요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 구분을 줘서 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년 중에 그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 지원 가족이 몇 가족이나 되죠? 평택시에면? 저희가 예산으로는 금년에 7가정 갔고요. 그 센터에서도 다른 데하고 이렇게 매칭을 후원을 받아갖고 2가구 더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차후로 인구가 유입이 더 되고 이러면 그 지원 대상도 더 많이 늘겠죠? 네, 그런데 예산 투자. 이거 모국 방문 신청을 할 때 어떤 통로를 통해 루트를 통해서 이거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개인 연락을 하는지 아니면 센터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나요? 네, 센터에서 각 읍면동 통해서도 하고요. 직접도 하고 또 이렇게 국가별로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모임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다각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평택시에 보면 그 북부복지재단에 그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있고 또 그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센터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봉사단체를 운영하면서 그 북부복지관 센터에서 지원하는 다문화 센터는 지원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경기도 문화 사랑센터 이연화 그 회장님이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는 조금 지원이 다문화 가족 센터하고 좀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거기에 이제 일촌 맺기 이렇게 네. 저희 봉사단하고 관계를 맺어서 저희가 이제 그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심리 상담 치료라든가 네. 생필품 지원 뭐 그리고 저희가 그 서로 그 각 국에 틀리는 문화 교류 행사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경기도 센터에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좀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 답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그 여성 정책적으로 여성 가족부로부터 지자체를 통해서 정식적인 이렇게 설치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을 주 목적으로 각종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뭐 한국어 배우는 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단체는 이제 그 본인들끼리 자력으로 자기네끼리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여성 발전 기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번 응모해서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도 좀 하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에서 3개소에 3,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 다 설치를 하셨습니까? 예, 이제 전반기에 저희가 그 장소 선택이라든가 또 어떤 식으로 하고 금년에 처음 하는 거라 장소 선택이라든가 어떤 타입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가구 밀집 지역이나 단독 밀집 주택 밀집 지역 이런 데를 읍면동하고 또 경찰서를 통해서 우범 지역 그런 데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평택대학교하고 서정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포승 작은 도서관에다 금년에 3개소 설치를 해서 좋은 효과가 있으면 향후에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서 그 제안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경기도나 전국에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서 네, 이제 네. 처음으로 한번 네네. 3개소에 설치하시는 게 장소 선택도 좀 그렇고 네.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설치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전시행정적인 어떠한 발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이 무인 택배함만 설치해야 할 게 아니라 이 부수적으로도 CCTV 같은 것도 같이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무인 택배함만 지금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CCTV 기능도 넣을 거예요. 같이 다 네네. 하시는 거죠? 네네. 예. 이제 경찰서하고 같이 장소 그렇습니다. 선정을 이게 이제 좀 해봤습니다. 세계에서 3,600만 원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이 되는 거고 이게 잘 돼서 더 이제 확대 설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좋은 자리에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전시행정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지금 어린이집이 415군데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원장님 사망 사건이 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이제 그 부모님께서 그 아동에 대해서 아동 학대가 있는 것 같으다 그렇게 이제 신고를 하신 건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동 학대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관에서 일단 그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사를 해서 또 사안이 크면은 법원으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수사 중에 네네. 자살 네. 사건이 일어나는 예, 거죠. 예. 이게 시설 확충, 재정 지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그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그 태도에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 교육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소비자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그 소비자 갑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원 사업 방향을 아동들의 보육비라 또 어떤 그 운영비 지원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어떤 제도를 좀 개선함이 어떤가 제시를 해 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수당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 계획만 되어 있고 이제 매월 이제 수당 지원을 하겠다라는 어떤 추진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그 기본 이제 보수 외에 저희가 이제 그 0세에서 2세반 보육교사에는 평가 인증에 따라서 42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처우 개선비하고 근무 환경 개선비가 지원되고 1인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게 결국은 급여로 지금 다 나가는 거죠? 급여 외에 추가로 급여 외에요? 예예.
그리고 또 2년에서 5년 이상까지 그 장기근속 수당이 또 별도로 나가고 있고요. 또 여러 분야에서 좀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저임금제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원장님들은 모르겠지만 좀 이제 애들 숫자가 좀 작고 열악한 데는 이제 그 수준을 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당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네. 그러니까 아동이 정원이 이제 확보가 안 돼서 네. 근근히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하고 네. 또 잘 운영이 되는 곳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네. 어떤 그 수당 지원하는 것도 차등 지급을 하든지 해서 네. 일단 그런 처우 개선이 좀 되어야만 우리 학부모가 그 영유아를 그 맡길 때에도 좀 더 안심하고 좀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본인이 뭐 처우가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굉장히 일단 대우가 좋아야 네.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동수당 10만 원은 뭐 전국적으로 다 거의 네. 네. 지급을 하는 거죠. 네. 지금 그게 최저입니까? 10만 원 이상입니까? 아니면 딱 10만 원? 최대가 최대 다 저기 균일하게 10만 원입니다. 균일하게 네. 전국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도서관에는 그냥 단순히 도서관 열람하고 뭐 공부하고 뭐 이러는 거 이외에 어떤 뭐 스터디 그룹이나 뭐 이런 거를 주관 개최를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900개의 이제 19만 명을 목표로 독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뭐 특강이라든가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35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계기별로 계층별로 해갖고 뭐 계기라면은 월별로 따지는데 뭐 한 책 행사라든가 뭐 4월 도서관 주간을 한다든가 뭐 또 5월 달에는 가정의 달, 6월은 뭐 호국 본의 달, 9월 달은 뭐 독서의 달, 그리고 10월에는 뭐 책의 날 해갖고 계기별로 이제 특강이라든가 그 시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령별로는 소아라든가 뭐 중고등 학생이라든가 성인을 대상으로 이제 계층별로도 또뭐 이제 그림책 읽기라든가 역사 읽기, 중고등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논술 지도라든가 진로 체험, 성인을 대상으로는 뭐 이제 어학이라든가 뭐 예술, 뭐 기타 등등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세교 도서관 개관했죠? 네, 3월 28일 날 개관했습니다. 그거 하루 출입자가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용자 그날은 잘 파악 못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대출 건수가 100여 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이용자 수는 잘 안 나오나요? 이용자 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서 나중에 뭐 행정감사 때라도 네, 보고를 좀 예, 해주시고요. 준비해 놓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런 도서관에서 그 지역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어떤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스터디 그 그룹이나 이러한 것을 서로 좀 유도를 해서 같이 네.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사업도 하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제의를 좀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해가지고 요 보충질입니다. 뭐 개소당 1,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그 하나 설치하면 그 몇 명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 넣고 빠지고 해서 순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함이 보통 뭐 20개에서 24개 아니면 그 더 밑으로 위로 조금씩 이렇게 되는데요. 그 뭐 회전율이 굉장히 좋은 그런
그러니까 무인 그 저기 지하철 안에 물건 보관하는 식으로 그런 식입니다. 그 설치를 지하철 그 안에다 설치하나요? 아니요, 이제 세 군데다 설치를 하는데요. 그러게요. 그 설치를 네, 근데 어디다 하냐. 형택 대학교에다 하나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포승 작은 도서관, 서정 복지센터 이렇게 세 군데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의 그 안전한 이제 사형경을 만들려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기 혹시 그 우리 뭐 불악이나 뭐 이런 데 CCTV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마을에 설치할 수 있는 예. 예, 그것은 이제 저희 영상정보사업소에서 그 총괄해서 여기서 하는 거 아니죠? 예,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여기 지금 무인택배 뭐 CCTV 설치했다길래 그 영상정보사업소에서 영상정보사업소가 어디 소관이죠? 저희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예, 소관에 소관이죠? 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 무인 택배안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 원룸촌이 많은 곳이나 이런 데에는 여성들이 대부분 낮에 직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받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낮에 이제 택배 기사님들께서 이제 무인 택배함에 넣어놓으면 밤에 찾아가는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원룸촌도 많이 한번 나중에 경찰서랑 할 때 법원 앞 원룸촌이나 뭐 이런 데도 대부분 그래서 주변에 편의점에 맡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아까 이윤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실효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게 해서 굉장히 도움되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추가 질문, 예.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문도 있고 제가 질문이 좀 섞여서 질문하겠습니다. 평택시 주부의식 가사 돌보미 파견 이런 공약이 있던데 알고 계시나요? 평택시 주부의식 모르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현재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이게 안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뭐냐면 주부들을 그냥 단순히 집에서 일하는 사람, 일하는 분 이런 게 아니라 주부도 어떤 직장 자기의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쉴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인이 아니라 시가 일정하게 가사 돌보미를 파견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이게 어떤 식으로 구체화돼야 될 건지 좀 연구하시고 적절한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시급한 건지 이런 것들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평택 지역에 영유 및 어린이 전용 24시간 응급센터가 지금 있나요? 전용 응급센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응급 이런 부분에 굉장히 병원들이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보건소나 뭐 또 총무과나 뭐 다 연관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어린이들 담당하는 부서니까 좀 관심을 좀 갖고 같이 좋은 방안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동수당이 보충질인데 아동수당에 이제 우리 이윤아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90%잖아요. 네네. 이 90%의 기준이 월 얼마죠? 3인 가구에 1,179만 원입니다. 1,179만 원. 월 1,179만 원을 버는 분들은 이상 버는 분들은 안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거를 10% 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그럼 평택에서 이 대상 10% 되는 수는 몇 명이에요? 이게 이제
전국의 그 100분의 90 소득 그 수준 100분의 90이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 시가 뭐 90%도 될 수 있고 95%도 될 수 있고 한데요. 지금 이제 신청만 받고 있기 때문에 받아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잖아요. 아니 대상자는 16,000명 정도 되는데요. 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소득 조사를 합니다. 근데 소득 조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대상자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 우리가 결정한 건 아닌데 90%라고 하는 걸 저는 이런 제도가 오히려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하게 하고 관리 비용이나 여러 가지 전체 다 죽으면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택에 1,179만 월 그러니까 연으로 한 사람은 거의 1억 3천 정도 버시는 분들이에요. 그 1억 3천 1억 2천을만은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재산 평가가 같이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환산해서 네. 예. 거기서 한 몇만 원, 10만 원이라 더 많으면 대상에 제외되기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은 세금을 많이 걷고 전체는 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저는 갖는 게 맞다. 평택시가 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 이것에 대한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평택시는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국도비 16,000명에 예. 국도비 같이 내려와 갖고요. 100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매년 매달이요? 아니 1년에는 한 360억 원 정도 듭니다. 1년에 360억 원을 네네. 하는 거죠. 예. 이게 평택시 시비는 또 나가나요? 시비는 5% 들어갑니다. 5%.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네. 좀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시는 별도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아동 수당이 이제 지금 처음 6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이제 그거 하기도 좀 바쁘고 해서요. 향후 좀 그러니까 이제 일부 지자체는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아동수당으로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네. 추가로 도나 시가 이렇게 더 비용 지급해서 연구하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도 지금 뭐 시급하시니까 이제 그거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하는 게 네.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읍면 지역에 아이들이 밤에 다니면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가방도 되게 검은색 계통이가 이런 진한 걸 들고 다녀요. 그러면 차량 읍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지역은 상대적으로 나은데. 그럼 차량이나 이런 게 봤을 때 식별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가까이 가야 식별이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한 어떤 야광 가방에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는 어떤 뭐든지 간에 좀 아이들이 좀 보호될 수 있는 야간에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출산 축하금 문제는 나중에 뭐 자료를 받았으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성문화센터, 뭐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지원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나 여쭙게 교직원 처우 개선은 뭐 아까 우리 이윤아 의원님 관심 갖고 보셨는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뭐고 이 차이가 어떤 건가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는 41억인가 이게? 27페이지. 예, 그거는 이제 일부 한 거고요. 다 합하면 90억 정도 됩니다. 아니 근데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는 뭐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는 뭐냐? 어떤 거죠? 내용이 어떻게 같은 다르냐? 말입니다. 예?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사업에 따라서 말을 이제 그렇게도 쓰고 해서 넣은 건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건데 이렇게 불편할 이유가 없을 텐데. 저 하여튼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이 국도 시비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육에 대해서는요. 네. 국비가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테이지가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비율이.
54%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도비하고 10입니까? 네네. 그 내역 좀 보고해 주시고요. 네. 어린이집이 이제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이걸 의무화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예외 조항은 모든 100% 부모가 설치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동의서를 받아야 예외를 적용받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협동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부모와 어린이집 간에 다 동의를 하면 설치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설치가 지금 평택시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설치 안 된 곳이 있나요? 부모협동 어린이집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 다 설치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해요. 뭐냐면 아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부모한테 그거를 전달을 할 수, 의사 표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특수성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게 교사의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요. 아니 그럼 예를 들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전혀 이런 아동에 대한 어떤 그게 없냐? 중학교는 없냐? 고등학교는 없냐? 가정에는 없냐? 그럼 다 CCTV 설치해서 이런 건 아니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의 그 어린이집 교사가 어떤 비애감을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공무원님들도 잘못하는 거 있으면 다 CCTV 설치하고 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막아야 될 특수성이 있는 걸 감안해서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이건 교사분들한테도 충분한 동의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은 저 안 때립니까? 예? 학대하는 10만 우리 기사에도 나오는 일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어린 몇 세 이하의 아동 학대를 범할 우려가 있는 집에 개인 CCTV 설치는 감히 살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교사의 인권의 차원에서 좀 담다 부서시니까 또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그분은 이제 유승영 의원님하고 아까 이제 이은하 의원님께서 이제 그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떤 규정상 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관련 협회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저기하고 대화를 좀 해서 어떤 저희가 좀 도와줄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갖다가 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차는 끝났습니다. 예. 잠깐 질의하기 전에요. 아까 강경구 의원님께서 이 전 시간에 그 질의했던 여성가족과의 질의하셨던 두 가지 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답변 좀 주십시오, 먼저. 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보육교사들이 해외에 그 우수 사례 이제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견학이라는 건 이제 우리보다 더 좋은 데를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조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그 가정 어린이집을 이제 국공립화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그 어린이집을 국공립화를 그 늘리라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공립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한 80% 됩니다. 그래서 새로 생기는 아파트 빼고는 점차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전체 이제 거의 다가 국공립화 해달라고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취약 지역에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폐지되는 어린이집을 인수를 해서 국공립화하는 그런 방안은 다각도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거는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이제 아까 마냥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가정보육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파생이 되는데 사실은 교육은 뭐 수시로 실시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의 선진국의 어떤 사례들을 좀 일단 보고 와서 한번 좀 본인들이 느끼고 배우는 거를 한번 적용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립 어린이집이 한 몇 개 정도 있죠? 저기 평택에? 18개 있습니다. 16개요? 18개 있습니다. 18개? 네. 그럼 거기에 있는 원장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뽑고 있죠? 공개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지금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거의 그 지금 맡고 있죠? 아니 다채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하시던 확률로 분들 치면 어느 정도 돼요? 몇 %? 정도?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이제 응시를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육교사 하시던 분들도 응시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시립 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 시에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런 또 네. 그 원장님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중립성은 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어린이집에 전념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아마 알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유치원은 이제 교육청 소관이고 지금 보육은 그 어린이집들은 이제 우리가 시청 소관인데 개념상으로 보면은 이 교육청은 가르치는 개념이고요. 네, 이 그 어린이집은 보육의 네, 개념인데 지금 사실은 애매모호해요. 그 과정들을 보면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다 가르치는 또 그런 또 측면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어떤 그 방향을 재정립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지금 가르치는 건지 보육을 하는 건지 예? 아니면 그 두 개를 다 하는 건지 어떤 그런 개념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정부에서도 그 유치원하고 그 어떻게 됐든 그 보육 쪽 어린이집들하고의 그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던 이유 중에 또 여러 가지 하나인데 서로의 어떤 이해득실의 어떤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또 쉽게 이루어지질 않는 측면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평택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유보 통합이라 그래갖고 유치원하고 보육하고 통합에 대해서 뭐 각계 여론도 듣고 뭐 수도 없이 이제 논의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지방 정부에서 통합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중앙에서 그 통합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학교의 개념의 성격이 강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상으로 유치원들의 어떤 정원 대비 충원율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유치원을 예, 많이 선호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이제 아무래도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로 열악한 사항이 많고 또 보육의 개념이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보육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정원 대비 충원율이 한 80%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현실이 그 정도는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 현실에 놓여 있어서 그 문을 닫는 그런 어린이집들도 많고 또 이게 좀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많이 파생이 돼서 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그 어떻게 됐든 아까 국공립화 그런 문제도 좀 그래서 좀 많이 불거지고 그러는 게 있는데 전반적인 한번 그 어린이집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정책을 한번 재정립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전반적인 어떤 정책을 다시 강구를 해서 뭐 우리 그 어떻게 보면 그 피해가 우리 어른들의 피해가 아니고 사실은 어린이들한테 이게 피해가 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 그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고 또 어린이들이 어떤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정책 방향을 한번 결정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 아까 김영주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어린이집 공기청정 확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문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그 562억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네, 지원비를. 네, 네. 근데 지금 노인정에는 다 그게 지금 네. 가보니까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공기청정기 지금 415개소 네, 네. 어린이집에 이렇게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네. 지금 설치 안 돼 있는 곳은 그러면 지금 이게 몇 %가 다
전부 다 된 건 아니죠. 이제 공기청정기는 이제 도비가 15% 내려오고요. 예. 나머지는 다 12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시구는 그 50%를 그 어린이집 부담을 했어요. 근데 우리 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전액을 다 12로 지원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안 한 곳은 7개소가 있는데 잠깐 이렇게 휴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또 대표자가 변경될 거라 새로 대표자가 와서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7개소만 설치가 안 되고요.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요즘 미세먼지가 전반적으로 어린이나 노약자나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또 우리 평택시는 더더군다나 미세먼지 강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비치돼 있는 있는 상태라 우리 평택시는 더욱 민감하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7개소만 안 돼 있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 지금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화해서 시립화한 경우가 몇 군데가 있나요? 그 이제 금년에 그게 이제 그렇게 하라는 방침이 내려왔고요. 아직 그 매입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거는 이제 민간 어린이집은 그 또 권리금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은 있는데 어쨌든 신축이든 그거든 저기 매입이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집 정원이 안 찬 상태에서 그렇게 시에서 매입해서 시립으로 하는 것도 조금 주변 어린이집에 어려움이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앞뒤 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정책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아이는 줄고 있죠. 네네. 예.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은 많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 국공립으로 가는 요구는 또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을 때 민간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면밀하게 살펴서 그러니까 신축을 하면 제가 나중에 봤을 때 이 민간 어린이집이 문 닫는 곳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들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없는 데를 매입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리고 당연히 공평하고 균등하게 하면서 저는 매입을 하는 방식이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미 나머지 과하다 이미 과한 부분에 또 신축을 해서 하는 방식은 또 다시 이게 민간 어린이집이나 다른 어린이집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 요구와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잘 검토하실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치원이 이제 도시는 되게 선호가 높죠. 근데 이 읍면 지역에는 그 예를 들어 이제 오성초등학교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들 보면 8명 그래요. 정원이. 선생님 한 명에 3명인 데도 있어요. 네. 유치원 교사 한 명에 아이 3명. 유지하고 있는. 왜? 이유가 뭐냐? 5시에 종일반을 운영해도 5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아파트 주변은 오히려 유치원을 선호하고 네. 예, 이런 시골이나 이런 데는 5시 이후엔 돌보는 게 없으니까 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럼 어린이집과 그걸 어떻게 연계시키는 방안들. 근데 그걸 어린이집이 해주려고 하지 않지. 당연히. 그럴 바에 어린이집 와라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상의도 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제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는 안 보고요. 네네. 장기적으로 하시고 이제 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제가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 이제 같은 지역구인데 팽성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오래되고 좁고 또 진입하기도 어려워요. 도로도 막 이렇게 휙 꺾어야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팽성 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팽성 도서관이 94년도에 신축돼가지고 94년도에 신축돼서 현재 한 24년 지났는데요. 그 건물 형태가 또 박공 지붕으로 돼 있어갖고 건물 안전이라든가 또 시설물이 노후돼서 현재 이제 그 증축은 불가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하게 되면 이제 신축.
신축으로 이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재원이 또 뒤따라야 될 부분이 있어갖고 그것도 검토를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팽성 도서관 현재 부분적인 이렇게 부분적인 아주 이제 소규모의 뭐 변화들이 리모델링 있는데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적절한 부분에서는 하고 저는 신축 방향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드리고요. 우리 도서관이 이제 기존에 비해서 평택에 도서관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닐 때 평택에 도서관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앙도서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최근에 생긴 게 세계도서관이고 얼마 안 있으면 배달이 도서관도 개관을 하죠. 네, 10월 말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앙 여기 고덕 신도시에는 중앙 네, 도서관- 가치 중앙도서관이라고 이제 그건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는 저희가 2011년도부터 부지라든가 이제 건축 비용을 이제 LH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놨는데 2010년도에 가서 이제 부지까지는 확보가 된 상태인데 재원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는 그 부분도 부지는 확보돼 있나요? 부지는 이제 고덕 중앙공원에 200이 아니라 2만 제곱미터로 부지가 되어 있고요. 건축은 한 1만 5천 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 때문에 지속적으로 LH를 통해서 아니 그건 뭐 계획 네. 가지고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지금 뭐 거기 지금 이제 아파트 막 공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급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도서관이 평택시 도서관의 어떤 활성화 이런 걸 본다면 도서관 어쨌든 지금 관장님은 아니시지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지금 평택시 도서관의 이런 여러 가지 활성화나 그 이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평균 우리 지침으로 봤을 때 도서관 수도 전국적으로라든가 당장 경기도로 비교할 때도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도농 복합시로 비교해서 봤을 때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0개의 19만 목표로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도 다양하게 계기별 계층별로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었고 타 시도 뭐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고 중앙이라든가 뭐 경기도 평가에서도 만족도 높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읍면 지역 도서관 운영 시간이 현재 몇 시까지죠? 읍면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도서관이 또 거점이냐 아니면 분관 형태로 했냐 그 차이가 있는데요. 안녕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본관처럼 열람실은 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고요. 일반 그 자료실 같은 경우는 9시부터 6시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반 저기 어린이 자료실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지금 디저트 세교도서관을 대표적으로 세교도서관, 세교도서관은 아침 9시부터 6시요? 세교도서관은 10시부터 7시까지. 10시부터 7시. 예. 토요일 일요일은요?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 내내 월요일 날만 아니, 월요일만 출근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세교도서관은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격주로 그렇습니다. 격주로 예. 바꿨습니까? 예. 본관 그러니까 저희가 본관하고 지산 도서관이 둘째, 넷째 실무를 갖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이제 도서관은 이제 첫째, 셋째 이렇게 그리고 법정 휴일 쉬게끔 해놨습니다. 도서관 운영 시간에 대해서는 좀 예. 연장하는 방안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도서관의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고 있죠. 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돼요 비중이? 지금 저희가 한 12억 정도 도서 구입비를 이제 측정을 올해 같은 게 했는데요. 12억이라는 게 이제 개관 도서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달의 도서관이 4만 권 되고 세교 같은 게 2만 권 있고 그다음에 각 이제 거점 도서관이라든가 이제 분관 형태 도서관도 뭐 8천만 원 1억이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 내에는 이제 그 지역 서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고 이게 또 어떤 특정한 서점이 아니라 네. 평택시 전체 서점들에게 해서 이 비율을 좀 높여나가야 된다. 이걸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아니 우리 시민들이 운영하는 서점이 네, 이거는 이제 해야지. 그 뭐 100%는 어렵겠지만 저희 돈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시비가 70% 들어가고 도비가 30%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병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청북 도서관은 현재 2층만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청북 문화센터라였고 1층은 그 청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고 있고요.
2층 한 140평 되는데 도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충북 신도시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거기 18,000명 이상 살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가보면 그 규모는 사실 작은 규모, 너무 그 인구나 그 아파트 특성에서 봤을 때는 너무 규모가 작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의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러잖아도 그거를 청구부에다가 1층까지 같이 쓸 수 있게끔 협조 공문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청구부에 답변 오기를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거는 써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층만 쓰는 걸로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하나 다른 시설을 이제 도서관이 아닌 주민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건 좀 국장님이 다 총무국이나 해서라도 뭐 당장은 아니지만 어떤 계획은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복합으로 쓰는 데 대해서는 어떤 뭐 중요도에 따져가지고 예, 요청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과 상관없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근데 꼭 저기 이렇게 우리 팀장님들이 같이 다 오셔야 되나요? 이게 이제 또 보면서 저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그러는 게 또 어떤 우리 정책에 또 반영도 해야 되고 예, 그런 또 중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그러는 게 뭐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업무에는 차질이 예. 없어요? 팀장님들이 다 오시면? 아 그런 것은 근데 이게 또 이제 뭐 자주 있는 거는 아니고요. 뭐 이제 1년에 몇 차례 정도 예산 심의하고 몇 차례 정도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이렇게 아니 그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분들은 팀장님이 좀 보좌줄 필요는 있는데 예. 그래도 한 1년 이상 되시고 이러시면 그냥 과장님이 어느 정도 나중에 추후 보고할 건 보고하고 이런 게 저는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직한 구조인가 이런 고민은 좀 뭐 이러나 저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예. 좋겠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한명구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그 현재 저희 시에선전 운영하는 그 도서관들 그 사서가 한 몇 명 정도씩 지금 배치가 되어 있나요? 사서가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한 도서관당 한 보통. 도서관당은 뭐 많은 데는 4명, 5명도 있고요. 없는 데는 뭐 이제 1명. 한 명? 그 한 배치 명이죠. 기준이 없어요 혹시? 배치 기준이라든가 뭐 대출 건수라든가 이용자 수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수라든가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적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도서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가다 도서관을 가는데 그 어떤 책을 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의 도서관은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 왜냐하면 도서관 그러면 우리가 가서 뭐 공부하고 예를 들어 책 보고 뭐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 같은 것도 그 사서분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창업이라든가 뭐 경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관련 정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또 그런 역할들을 좀 담당해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단순히 뭐 책만 보는 그런 그 개념의 도서관이 아닌 식으로 좀 많이 앞으로는 경영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사서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그냥 뭐 관련된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서 그냥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도서관 운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제가 일부를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게 아닌가. 그렇다면 시에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사서 인원도 좀 많이 배정을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아까 마냥 그런 관련 서비스들 뭐 창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서비스들도 제공하면서 좀 그 사람들이 오는 분들이 뭐 굳이 뭐 책만 보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하면 어떤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질의 좀 드리고 전 질의 끝내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하고 그런 말씀이셔서 저희가 이번에 올렸는데 저기 현재 정원이 41명에서 이제 53명으로 바뀝니다. 거기 사서가 10명이 늘어나고요.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활발하게 운영하는데 단순히 그냥 사서분들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이제 주민이나 시민들이
단순히 도서관을 들락거리는 어떤 그런 차원의 어떤 도서관 운영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정보도 좀 제공 좀 해드리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좀 유익한 어떤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하는 게 좀 어떤가 해서 네. 지금 제가 한번 제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프로그램 운영 방안인데 현재도 그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요. 더 활발하게 또 이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다양하게 앞으로 이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